단기 대여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 대여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고, 단기는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이런 뜻이네요. 자, 단기 대여금이란 회수 기한이, 돌려받는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길면 장기겠죠. 그 다음에 대여금은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장기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 쪽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자, 대여금 중에서 금액이 이제 크고 중요하고 차입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장기, 단기 대여금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주나 임원,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뭐 주, 임, 종, 단기, 채권 이렇게 별도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관계회사한테 돈 빌려주면 관계회사 대여금이라고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제 보겠습니다. 차용 증서를 받고 창제상해에 현금 5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줍니다. 이제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생길 때 이쪽에 자산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돼서 돈을 받아서 없어지겠지. 창제상해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같이 받겠죠. 이자 3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여기 있는 단기 대여금을 이리 빼고 돈을 53만 원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없어지는 단기 대여금 50, 받는 돈 53, 그 벌어진 차이가 이자 수익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기 대여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답니다. 미수금 보겠습니다. 미수금은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미수금이란 못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이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이면 뭐 외상매출금, 받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 즉 이제 상거래가 아니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쓰던 차를, 쓰던 비품을 매각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되는 이름이 미수금이다라는 얘기네요. 자, 미수금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지금처럼 미수금, 유동자산으로,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앞에서 장기만 붙이면 되겠죠. 장기 미수금,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취득 원가가 50만 원짜리인데 업무용 컴퓨터를 샀을 때 왼쪽에 비품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샀을 때 50에 샀는데 이걸 40에 내다 팝니다. 돈은 10일 후에. 이 쓰던 컴퓨터를 파는 게 상거래가 아니니까 일단 비품인 컴퓨터를 제거시키고 이쪽으로 장부에 잡혀있는 50, 그리고 왼쪽에 돈을 받는데 10일 후에 받으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이라고 하고, 나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죠. 이 자산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큰 틀의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봤다. 그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비용의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언젠가 받아내면 이리 빠지겠죠. 미수금 4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그럼 미수금을 이리 빼고 보통예금에 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비품을 매각합니다. 비품은 사들였을 때 왼쪽에 비품. 요거를 이번에는 90에 파네요. 그리고 대금은 약소금 받았습니다. 자, 비품을 파는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받으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품 나가는 거 맞고 여기를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 받으럼이 아니고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크니까 그때 쓰는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시면 유형자산 편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될 거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상거래가 아닐 때 생기면 미수금, 없어지면 오른쪽,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에 기출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3002번 선택하시고 일반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매입처 우일 상사의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상환 조건. 그 돈을 빌려주는데 3개월 후에 상환하는 거니까 단기간이라는 얘기겠죠. 차용증서 받고 현금이 나갑니다. 뭐 현금을 내보내는 걸 먼저 하셔도 되겠고, 쉬운 쪽부터. 또는 뭐 단기 대여금이라고 먼저 하셔도 되겠고요. 자, 현금 300. 그리고 이때 이제 쓰는 짐이 단기 대여금이니까 단기라고 검색하셔도 되겠고, 대여라고 검색하셔도 되겠고, 대여로 검색하시는 게 조금 더 작게 나오겠네요. 편한 대로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도 돈 빌려줬을 때 일이 이제 차변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반대쪽으로 이제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채권이니까 당연히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한번 생기면 언젠가는 반대적인 상황이 생길 거니까. 금액은 300. 단기 대여금이 생기면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 두 번째, 진위상사에 300만 원을 한 달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자, 이제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 300이 생기는 건 맞는데 돈을 다 주고 나중에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주면서 먼저 이자 떼고 주겠다는 형태.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차변에 일단 단기 대여금을 씁니다. 거래처 것이고. 자, 빌려준 돈은 300이고 만기에 받아야 될 돈이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자를 빼고 주겠다는 거지. 그 이자를 뺄 때 수익을 먼저 잡을 수도 있고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자 수익 금액 3만 원.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1개월 후에는 그냥 원금 300만 이렇게 받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300 다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 받는 경우, 얘는 빌려줌과 동시에 이자를 떼고 주는 경우, 출제할 수 있는 형태는 둘 중에 하나 정도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 생길 때 차변. 세 번째, 거래처인 서삼상사에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8천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서삼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바꾸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이 서삼상사에 외상 매출금이 생겼을 때 여기 있겠죠. 외상 매출금이니까 요거를 없애고 받은 걸로 하고 돈 빌려준 걸로 갈아 끼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빌려준 돈은 단기 대여금은 1억인데 서삼상사 걸고 1억이 이제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나가지 않고 8천만 원만 통장에서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그럼 이 나머지 2천은 뭘로 주는 거냐? 이쪽에 잡혀있던 외상 매출금을 받아낸 걸로 하고 빌려준 걸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생길 때 차변이었는데 대변으로 없애면서 거래처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다 라는 형태. 이게 이제 단기 대여금이 생기는 상황, 없어지면 오른쪽. 그 다음에 4번.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요 자금을 한 달간 대여합니다.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나간 건 알겠죠?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자, 이제 이 직원이잖아, 이게. 본사 직원이니까 이것도 단기 대여금 해도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임원, 직원에게 돈 빌려주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받으시고, 그리고 당연히 거래처는 김영순을 걸어주셔야 되겠죠. 김영순. 그래서 단기 대여금, 임원, 종업원에게 빌려주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그리고 이제 사라지면 오른쪽으로.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미수금에 대한 얘기네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이 500만 원짜리입니다. 차량을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요거를 광호상사에 400만 원에 처분해요. 내다 팔아요. 그리고 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 지금 우리가 회계 이걸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차를 샀을 때 내가 차량 운반구라고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야. 그게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에 이렇게 잡혀있는 차가 있었어요. 뭐 돈 주고 샀겠지. 이 차를 지금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빼고 차량 운반구를 대변으로 제거시키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모르셔도 되겠고 일단 그래서 장부에 잡혀있는 취득원가 500을 뺍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한 달 후에 받아요. 이게 상거래면 외상 매출금일 텐데 상거래가 아니죠. 이 사람은 차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업종인데 주로 제조업이겠죠. 업무에 쓰는 차를 내다 파니까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인 채권이 그것도 단기간일 때 쓰는 이름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도 생기면 못 받은 돈이 생겼지. 그럼 나중에 받아내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관리해야 됩니다. 광호 상사 걸고 금액은 400. 자, 나가는 차는 500짜리인데 받을 돈은 400밖에 안 되니까 이쪽에 100만 원만큼 부족하죠. 자, 이때 쓰는 이름이 이 차량이 유형 자산이에요.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손실이 났다. 그래서 쓰는 이름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 이름은 회계 2급 안 하셨으면 유형 자산 편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상거래 아닐 때 쓰는 미수금이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그 다음 6번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자, 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도 유형 자산입니다. 장부 금액이 1,9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돈은 뭘로 받냐면 이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습니다. 90일짜리. 일단 토지를 제거시킬게요. 토지도 자산이라서 사왔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빼는 겁니다. 대변에 토지라고 해서 금액은 1,900만 원짜리를 제거시키고 돈 받아야 되겠죠? 3,500을 받는데 저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 받았습니다. 이게 상거래면 받을 어음일 텐데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청육상사 걸고 금액은 3,500. 자, 이번에는 나가는 자산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크니까 대변에 이익이 생긴 겁니다. 수익. 이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손실의 반대. 이것도 유형자산 편에서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래서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쓰는 외상거래는 미수금이다. 그다음에 7번째. 총무과 대리 김영순에 대한 장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해서 김영순 총무과 대리에게 장기간 돈을 빌려준 적 있나 봐요. 돈 나가고 저쪽에 장기 대여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대여금처럼. 그런데 연이자율 10%의 이자를 계산해서 매년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12월 31일이죠. 매년 말에 요것에 10%니까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현재 4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4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느냐? 그게 아니죠. 약정된 날짜에 발생한 이자를 모두 다 잡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1,000만 원의 연이자율 10% 곱해서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단 받은 돈은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에다 돈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차변에 4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못 받았잖아.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날짜가 됐는데 못 받았다. 그리고 당연히 김영순 걸어줘야 되겠죠.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이 생기면 차변, 단기 대여금 생기면 차변, 없어지면 대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상단에 닫기 누르시고.